압구정 1구역인 미성 1, 2차 상세 분석입니다. 기본사항 체크하고 가보죠. 세대수는 현재 1233세대이고 그 외에 1차와 2차 상가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1차는 용적률이 153%로 낮은 편인데요. 다른 단지와 비교하면 대지 지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30평대는 인근 신현대와 비슷한 수준이고 50평과 58평은 1.5평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용적률이 낮은 것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이런 현상은 상가와 대지가 공유되는 단지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용적률에 비하면 지분이 낮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미성 2차는 233%로 1987년 당시 지어지면서 용적률을 많이 찾아 먹었습니다. 현재 압구정지구의 기본 용적률은 230에서 300%로 되어 있는데요. 인센티브 없이 1대1로 재건축을 한다면 2차는 더 올릴 게 없다는 얘기죠. 2차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의 협의에 응해야 할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1차와 2차는 처지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은 층고와 용적률을 낮추고 싶어도 낮추면 사업 인허가를 받기가 더 어려운 이상한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용적률이 많고 적음, 즉 대지 지분의 차이는 돈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지분이 많으면 당연히 권리가액도 비싸겠죠. 갈수록 땅값이 비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시 이런 차이는 조합원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조합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첫 경험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1차 주민들이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1차와 2차의 사업성 자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으로 계산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게 없겠죠. 합리적이라는 인식 자체가 간혹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라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문제지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분이 많으면 돈을 덜 내고 적으면 많이 내는 겁니다. 미성의 사업 구역도인데요.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구역도는 2016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공람을 위해 공개된 계획안인데요. 올해 새롭게 고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구단위 계획안의 이전 버전이죠. 6년 전 공개되었을 때 상구역 구현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등 서울시와 이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비해 나머지 5개 구역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새로 나올 계획안도 1구역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변경이 생길 건 최대 허용 층고가 35층이냐 혹은 49층이냐 하는 것과 수변 저층 구간으로 표시된 규제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230에서 300%인 허용 용적률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새롭게 지정고시가 되면 업데이트 버전을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35층과 49층의 두 가지 케이스로 조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미성의 입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성은 학교로는 신구초등학교와 신사중학교 그리고 현대고등학교를 끼고 있고요. 지금은 초등학교를 길 건너서 가야 하지만 재건축 후에는 여기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가로수길 상권이 코앞에 있고요. 지하철은 압구정역이 약 800m, 신사역은 약 900m 정도입니다. 걸어서 15분 이내로 도달 가능한 거리죠. 그리고 한강변으로 잠원 한강공원이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단지 분석을 눈으로 와닿을 수 있는 타 단지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업성에 있어서 미성은 지난번 원베일리와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땅의 크기나 세대수는 원베일리의 절반 정도죠. 아크로리버팍 또한 단지 규모는 원베일리의 절반 정도인데 예상 조망에 있어서는 미성은 원베일리보다는 아크로 리버팍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땅의 모양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은 것이죠. 단지 구성이나 조망에서 미성은 아크로 리버팍과 비교가 될 듯합니다. 이 땅 모양은 단지의 조망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강변을 접한 비율이 높을수록 조망이 높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아리팍과 원베일리 그리고 미성은 각각 기본 베이스는 다릅니다. 다만 아리팍과 미성은 땅 크기와 지어질 세대수에서 유사합니다. 이 땅 위에 아리팍과 비슷한 세대수를 지어야 하니 조망이 나오는 정도도 참고가 되겠죠. 아리팍과 미성의 지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성이 조망이 나올 라인은 이 정도인데 길이로는 약 620여 미터 정도입니다. 일단 이 라인이 기본이에요. 님을 봐야 뽕을 따니 강변과 접해야 강변 조망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길이가 길어야 해요. 설계야 어느 단지고 다들 조망에 목숨 걸 테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건설사가 설계를 해도 디테일만 약간 다를 뿐 동배치나 조망이 나오는 비율은 비슷할 겁니다. 아리팍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는데요. 아크로 리버팍은 약 380여 미터이니 조망이 나오는 확률은 미성의 완승입니다. 아리팍이 1612세대죠. 미성의 같은 1600세대를 지어도 조망이 나올 확률이 아리팍보다 30%가량 높습니다. 미성이 만약에 1600세대가 된다면 세대수 증가율이 약 30%입니다. 아무리 봐도 단지 구성이 아리팍과 비슷해요. 원베일리는 아리팍과 비슷한 400여 미터인데요. 세대수는 아리팍의 거의 2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미성의 조망은 아리팍과 비슷한데 여건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어서 35층과 49층으로 나누어서 미성의 조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샘플이 되는 건물의 폭과 넓이는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현재 미성 2동인데 50평짜리가 8개 라인입니다. 그와 비교를 해보면 폭과 면적이 크게 왜곡되진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동수는 약 9개 동인데요. 핑크색은 25층이고 파란색은 35층입니다. 이 핑크색은 한 층에 6개 호실로 상정을 한 거고요. 25층에 6개 라인이면 한 동이 150세대입니다. 150세대가 6개 동이니 900세대죠. 이런 식으로 폭이 넓게 설계될지 아니면 건물의 폭을 4개 라인 정도로 줄이고 동수가 2개 정도 늘어날 수도 있겠죠. 파란색은 타워형으로 한 층이 4개 라인입니다. 35층에 4개 라인씩 35개면 한 동이 140세대죠. 140 곱하기 4개면 560세대가 됩니다. 25층과 35층 건물을 다 합하면 약 146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20%에서 약 20세대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대충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곽이 낮고 중앙이 높은 형태는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고층을 타워형으로 하는 이유는 대개 엘리베이터 때문이기도 한데요. 35층에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거나 고장이 나면 큰일이죠. 복수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타워형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사방의 조망을 최우선시하는 압구정에선 이런 막대 모양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런 사이가 거의 80m씩 되니까요. 가려서 조명이 잘 나오지 않거나 열악한 곳은 임대나 일반 분양이 되겠죠. 미성은 조망에 관한 타고났어요. 서쪽으로 한남대교 편으로 도로를 끼고 서쪽과 이격되면서 숨통이 트이고요. 동측으로 학교와 공원으로 역시 조망 통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측으로도 가로수길 방향으로 도산대로에 이르기까지 고층 건물이 없어서 한강은 아니지만 시티뷰 정도는 시원하게 나오죠. 북쪽으로는 화령점정으로 한강 뷰가 시원하게 나오고 있죠. 동서남북이 다 트여 있는 데다 한강변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면 사선 제한될 곳도 없습니다. 조망에 관한 입지는 압구정에서 미성이 갑이에요. 조망을 4단계쯤으로 나누어 본다면 A급은 한강 직조망이고요.
B급은 조망 통로 사이로 보이는 2선 조망입니다. C급은 강은 안 보이지만 시야가 트인 시티뷰라 할 수 있고요. 이런 시티뷰만 해도 다른 단지에 가면 시야가 트였다고 다른 동호수보다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D급은 다른 동에 막힌 옆동이나 앞동 뷰죠. 여기까지가 20% 세대수가 증가했을 때 얘기고, 최대 층고가 49층으로 올라가고 일선도 따라 올라가서 30층 정도로 높이를 주면서 세대수를 30% 정도 늘리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높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현재 계획상 이런 정도 높이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조합원들은 현재 1층이고 2층이고 모조리 한강 조망이 나올 태세입니다. 지금 보이는 가는 선들은 25층과 30층의 차이고요. 이 타워형은 35층과 49층의 차이입니다. 뷰는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간다 그러면 생각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현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은 지금 미성 1동 58평짜리인데요. 가령 지금 이 강변 쪽에 서 있는 동, 그래서 지금 조망이 나온다, 혹은 뒤에 있는 가려진 동들은 조망이 안 나온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조망이 나오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갛게 보이는 미성 2동은 14층짜리 8개 라인이니까 112세대인데요. 이 핑크색은 150세대이니 38세대는 다른 동에서 넘어와야죠. 뒤에 숨어있는 동들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주면은 조합원들은 거의 전원이 조망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또 이 빨간 25동은 15층 6개 라인이죠. 총 90세대입니다. 이 타워 한 동은 140세대이고요. 49층이면 한 동이 196세대가 됩니다. 2배가 넘어요. 이렇게 보듯이 층고가 올라가면 조망은 월등히 유리합니다. 세대수 증가는 틀림없이 단지의 마이너스 요인이긴 한데, 막상 이렇게 시원한 조망을 갖다가 어떤 조합원이건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걸 거부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압구정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재건축이 되면 압구정이라는 이름 하나로도 충분히 통할 만큼 강력합니다. 압구정에 강변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는 앞으로 수십 년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이런 천혜의 입지를 갖춘 미성입니다만, 지난 연말 조합 설립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간 의견 대립이 생기고 설립에 실패를 했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다행히 지난 조합 설립 러시를 불러온 독소조항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추진위 상태에서 서울의 신통기획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부 서류를 보완하는 것으로 참여가 확정적이라 합니다. 이번 신통기획은 사업기간을 앞당기는 것 외에도 의미가 있는데, 미성 주민들이 다시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의 전체 구역이 한꺼번에 사업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구역별로 사업에 수년씩 차이가 생길 수도 있죠. 비교적 단촐하고 사업의 성격상 서울시의 발행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대수를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고 반대급부를 얻는다면 시작은 늦었지만 터치다운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늦었을 뿐이죠. 심기일전하시고 빠른 조합 결성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1구역 미성편을 마치겠습니다.